자, 그래서 이 공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제대로 배워야돼. 이 총유는 교회 자산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혹시 교회 다니신가요? 그래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합유가 되게 이제 이거 아까 새마을 그 동네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동네 어떻게 했냐면 그 이주 가면서 마을회관 지어주고 실제예요, 실제. 이런 데 많아. 나중에다 마을회관 지어주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줬다고. 땅 3,000평이나 줬던데. 근데 이제 이때는 여기 이제 명당이 들어가요, 쭉쭉쭉. 동네 사람들 명당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때 이제 나이스가 들어갈 거 아니야. 나이스가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이사 가니까 벌써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줄 거 아니야,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땅 누가 될 것 같아? 누가 돼? 제일 어린 사람. 그렇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다 가져. 좋죠. 저런 게 있구나. 이게 공유는 아니죠. 합의. 그래서 서로 뭔가 바꿀 수가 없어. 교회는 어때요? 총유이기 때문에 다 교인들 자산이에요. 근데 교인에서 난 보기 싫다고 나가버려. 그럼 재산 없어져.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거래하시다 이런 경우는 시골에 많아요. 합의.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그런 자산. 그래서 판지 방식 좀 시간이 걸린다. 돈 다 도장 받아야 되고, 그다음 또 땅도 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500평이었는데 이 사람 500평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비율이 있어요. 몇 프로 준다는. 보통 40% 줍니다. 40% 이내로 줘요. 100평 있었으면 한 40평 주죠. 나머지 60%는 뭐예요? 그 이익금이 되죠. 개발한 사람 공사 이익이고, 또 이걸 채비지라고 해요. 채비지. 땅이 남겠죠 이제. 이렇게 100평 줬는데 처음에 100평 개발했는데 이 사람한테 40평만 주고 60평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도로도 만들고 그래도 남겠죠. 그러니까 이 남은 땅을 어때? 이제 일반 분양하는 거지. 일반 분양. 그다음 이런 남은 땅에 대해서 이제 일반 분양 받은 건설업자가 10층밖에 못 짓는데 더 짓고 싶어.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를 사온다겠죠. 개발권 양도를 사와서 15층으로. 네? 개발권 양도제는 국내에서 시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올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판지 방식은 또 작년에 나왔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자, 372페이지. 부동산 관리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형광등이 나갔어. 이거 무슨 관리일까요? 고쳐야 되잖아. 그래서 기술적. 또는 이제 시설 관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나갔고 좀 돈이 안 들어와.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는 뭐겠어요? 뭐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전부 법률적 관리. 이게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네, 관리 영역도 자산관리, 자산관리,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 돈과 관련돼 있으면 전부 뭐겠어요? 자산관리. 그래서 그 옆에 넌센스 문제예요, 사실상. 확인 예제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설명 맞는 것. 포트폴리오 관리면 뭐겠어요, 이것은?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자산이죠? 네. 돈 관련돼 있잖아. 이거 찾아라 이거요. 이거 가요? 네.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를 한번 풀려봐서 틀려보면.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377쪽에 핵심 국폭이라고 있죠. 네. 자,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용어 정리와 관련이 자주 나오는데, 자, 관리 누가 하냐? 네가 한다. 자가 관리. 자가 관리. 네? 남한테 맡긴다. 무슨 관리? 위탁 관리.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혼합 관리. 여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용어 정리. 각 특장점을 물어봐요. 특장점. 자, 내가 이 건물을 관리를 해요. 원룸 내가 관리해. 그럼 뭐가 좋을까요? 비밀이 안 새잖아.
사람이 세대를 주는지 이 사람 비어 있는 이런 거 너무 먼저 알고 있으면 되니까. 기밀 유지에 좋다. 자가관리. 그 다음에 자가관리의 단점은 뭘까요? 청소해야 안 해? 해요. 안 하지. 자기가 하지 본인이 않아요? 본인이 하니까 잘 안 하죠. 그래서 타성해져진다. 깔끔하게 안 한다. 전문가처럼.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안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처음에 내 집이니까 그 원룸이 막 청소하고 그러는데 이틀만 지나고 안 해. 한 달에 한 번 해주면 잘하는 거예요. 단점이죠. 위탁 관리 뭐예요? 맡겨버린 거죠. 맡겨버린 게 장점 뭐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에 맡겼죠? 네. 전문가예요. 반대지. 그다음에 기밀 유지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다 그래서 말할 거 아니야. 그지 새 안 나와. 혼합 관리는 뭐예요? 두 개를 섞어놓은 거예요. 섞어놓은 거. 섞어놓은 거니까 좋은 것을 없게. 그래서 책임 소재가 어떨까요? 불확실하다. 그렇지, 불분명하겠죠. 서로 탓할 거 아니에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 정도가 시험 문제예요. 이거 틀릴 리 없어요. 틀린 사람 못 봤어요. 자, 혼합 관리의 장점.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OX. X. 분명하지 않아요? 네. 불분명해. 네 책임, 내 책임, 도둑 들었어. 그럼 뭐라고 해? 야, 네가 잘못했지 않았냐, 주인은. 아유, 너가 잘못 안 했다. 이 정도가, 자, 370페이지. 문제도 하나 있을 것이야. 318페이지 있는가? 있네. 318페이지에 확인 예제 5번 봅시다. 5번.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위탁하고 있다고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주택임대관리법 있죠. 네. 이건 교육표 쳐놓고 이게 지금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다시 시행을 해요. 5년 만에. 3년 만인가? 5년 만에. 5년 만에. 그래서 이것은 9월이나 10월 달에 그때 봅시다. 모의고사 어떻게 바뀌는 거. 바뀌었어요. 주택임대업과 관련된 이번에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들어올까요? 임대사업자를 혹시 임대사업자 아시나요? 임대사업자 해보시면 임대사업자 방법식 임대사업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혜택을 많이 줬어요. 주택에서 빼주고 어떤 거 빼줬을까?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조그만 거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빼주고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여기 조건이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니 주택수의 제외 막 이런 혜택을 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주택자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값이 폭등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음날 없었던 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작살났어요. 작살났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또 2, 3년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또 시장에서 비아파트가 없죠. 비주택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이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좀 생긴 거예요. 아파트 공급이 안 돼. 지금 전월세 날리고 또 빌라 사기니 뭐니 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7월 4일부터인가? 임대사업자가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게 참 또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저희도 해야 돼. 할 사람 많아요 솔직히 이거 하면. 왜냐면 지금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빌라나 이런 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있어요. 그럼 어때? 최상사 행사를 못해, 사업하면 못해, 양도세 때문에 팔려야 말이지. 그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고 나머지 것을 비과세 만습하면 되죠. 저는 이게 가야 된다고. 저는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시작할 때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왜 찬성했냐면, 자,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자 규모가 법인이 없어요. 임대사업자도 전부 누가 하냐면 부영이 하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 누가 해준 것이 좋냐? 아니 그런 비주거 시설들을 전부 아파트는 제외하더라도 비주거 시설 사서 어떤 규모가 있는 그죠?
규모가 있는 펀드나 리츠에서 자금 가지고 해놓으면 임대 사업 하면 되잖아요. 그때 금리도 낮고 했으니까. 근데 사채를 지금 봉쇄시켜갖고 외국은 전부 커요.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들어오면은 부동산가가 오르겠죠? 왜 오르겠어요? 이게 한번 해봤었어요. 언제 했냐면 우리나라 지도가에서 부산이 있어요. 부산에 제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부산 가까워요. 그래서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일본이 엔케리 자금들이 돈이 들어오면서 돈이 이제 금리가 0%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갔어 해외로. 그래 엔케리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금들이 제일 눈독 들인 게 대한민국이야. 해봤잖아. 가깝고.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그런 자금들이 위험한데 안 해요. 임대 사업을 시작해요. 임대 사업. 그래서 부산 쪽에서 먼저 들어와서 부산에 그 조그만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사재기 시작해요. 막상. 그럼 뭐 하려고? 임대 사업. 아니 좋잖아요. 자기는 금리가 제로인데 제로 금리 갖고 와서 뭐 1%만 줘도 일본에서 서로 난리니까 그걸 갖고 와서 엄청나게 사들어와요. 엄청나게. 재미를 봤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면서 이제 뭐에 뛰어들어요? 사채 시장에 뛰어들어요. 얘들이. 일본 자금. 사채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나문, 무대리 이런 거 있죠. 미즈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부 업체들을 싹 죽여요.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대부 업체들은 깡그리 없애버리고. 그래서 얘들이 커지면서 광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죠. 대표적인 그 사나문이. 또 뭐가 있어요? 사나문이가 모델인가? 그 몰라요? 아무튼 많아요. 그래서 얘들이 많이 성장해서 이제 상호저축은행을 먹기 시작하죠. 상호저축은행 우리나라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일본 계좌. 우리나라의 토종 대부업체들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막 온라인상에서 막 대출 엄청 붙잖아요. 제로금리니까. 그래서 이자들이 얘들이 뭐 몇백 프로 있잖아요. 뭐 안 갚으면.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성장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자가 성장할 기회가 없었어요. 다시 한다는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제가 너무 열악해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혹시 모의고사 때 혹시 나오면 그때 봅시다. 그 다음에 383당 383페이지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시험에 나오는 게 385페이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별도로 한번 잡아요. 자, 이 문제 틀린 게 진짜 충격이에요. 자, 이렇게 건물 지어놨잖아요. 이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마케팅 몇 번입니까? 26까지 할게요. 마케팅. 이건 100% 시험에 나옵니다. 마케팅 및 광고인데 마케팅 개념이 있고요. 마케팅 추세 이런 게 있고 마케팅 환경이 있고. 자, 여러분들 387페이지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네.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나오는데 자, 구분해서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고 관계 마케팅 이렇게 있죠? 네. 시장 점유 마케팅은 시장세요. 내가 시장의 점유율을 몇 프로 갖고 있느냐. 옛날에 이 방식이었어요. 되게. 기업들이 진출하면 시장에 내가 한 10%, 20% 몇 프로 점유를 하느냐. 그래서 독과점이라는 문제 나오죠. 독과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어디로 가요? 시장을 점유하는 게 땅 따먹게 하는 게 옛날에는 추세였다면 해놓으니까 안 돼. 땅 따먹게 갖고 수익이 안 나와. 그래서 고객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고객 마케팅 중심으로 가요. 고객 마케팅. 그래서 수요자 중심이다 보시면 돼요. 고객 점유 마케팅은. 그 다음 관계 마케팅은 뭐예요? 단골을 만들자. 단골. 지속적인. 그 정도인데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충성 고객이죠. 충성 고객, 단골. 단골이라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서는 지속적인 관계. 이게 단골 마케팅, 관계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일본 애가 일본 마케팅인데 아무튼 그래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누구 중심이다? 공급자. 고객 점유는
수요자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타겟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요자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유튜브나 한번 검색해봐요. 얘들이 이제 알고리즘 다 알아, 나에 대해서. 맨날 그 광고만 뜨죠. 네, 한번 검색하면 지겨워 죽겠어. 계속 그것만. 그게 뭐예요? 고객 점유 마케팅.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갈수록 고객 점유 마케팅은 더구나 AI가 되면서 내가 뭘 할지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시장 점유 마케팅 있죠? 네. 영어가 시험에 나와요. 자, 이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STP 전략과 사피 믹스 전략이 시험에 나와요. 이거 영어를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누구 중심이다? 공급자 중심이다. SPT 전략은 SPT 이렇게 시작하겠다 이거죠, 영어로. S가 뭐예요? 시장 세분화 전략. 시장 세분화 세그멘션 전략. 그다음에 표적 목표 시장 타겟 전략. 그다음에 차별화 포지셔닝 전략. 이렇게 SPT 전략, STP 전략. STP 타겟 포지션 시장 세분화. 자, 시장 세분화는 이거예요. 자, 수요자를 인구 경제학적 특별해서 뭐 여성으로 할 거냐, 20대, 30대, 40대를 할 거냐 이렇게. 그 다음에 타겟은 그 중에서 20대에서 여학생을 중심으로 할 거냐, 여대생을 할 거냐, 직장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포지션 가격 차별을 어떻게 위치할 거냐 이런 거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요. 이런 딱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피 믹스 전략은 작년에 나왔어요. 네. 작년에 나왔는데 이거 영어로 나와요. 자, 사피 믹스 봅시다. 먼저 388페이지에 첫 번째 제품 전략이 프로젝트. 제품이 프로젝트. 제품 영어로 프로젝트를 한가 봐요. 그 다음에 가격은 뭐예요? 프라이스. 네?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이 뭐예요? 핫플렉스라 들어보셨어요? 네. 그 다음에 프로모션 뭐야? 경품 행사하는 거. 네, 판매 촉진 경품 이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무슨 경로인가요? 부동산은 유통. 네? 유통 경로라 플러스 388페이지 유통 경로란 뭐예요? 분양 대행사가 개인 공인중개사 찾아오는 것이 뭐 유통.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중개사무실 찾아오면 맨날 아니 누가 분양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 좀 분양 좀 해줘. 그럼 오면서 그냥 와요? 화장지 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경기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사무실 화장지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 화장지 내가 마트에서 사러 가야 돼. 경기 안 되는 거예요. 분양 안 하니까.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게 이 문제는 아마 단계별로 나올 거예요. 단계별로. 시험이 이제 끝나서. 자, 390페이지에 그 확인해 이제 34회 있죠? 네. 그렇게 쳐놓고요. 이 문제만 풀면 돼요. 이 문제 풀면 되는데 영어 정리가 꼭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에 영어 사전이라고 있죠? 네. 네.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 32회인가 33회가 나왔는데 이게 바이럴 마케팅 뭐예요? 많이 들어보잖아.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푸시하는 거? SNS상에서. SNS상에서 네티즌들이 이메일,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브랜드 홍보하는 게 뭐 입소문 하는 것이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네. 뭐가 중요할까요? 요즘 바이럴 마케팅 중요하죠? 네. 이게 32 한번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고 왜 어떻게 틀린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끝났는데 여러분들 키워드 158페이지 158번 있죠? 네. 거기 보시면 마케팅 4P라고 해서 상품, 가격, 유통, 홍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걸 뭘로 기억하자? 영어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은 올해는 각 경로 단계를 물어볼 거예요. 모든 걸 다 영어로 물어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토요일 날 네. 네, 맞아요. 그거 꼭 하세요. 오늘 내일 공부 중에. 네. 그 권유 직원이 있던데 교수님은 교수 코드 알려주셔요. 권유 직원. 저 아직 명함이 계좌 계좌 계산 안 했어요? 네, 사승제 번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 없습니다. 손해평가. TS0400. 어, 네. 오늘 손해평가서 올해는 안 돼. 02차심 지는 가봤어요. 맞죠. 공사번. 내년에 해야지. 네, 언제부터 공신? 1, 2차를 동차하려면 지금부터 하고 그래서 아까 그거 하려다가 1차만 하면 한달 전에 사실 번이면 있어요. 그거 아니요 하면 번이요. 아, 그 해지. 뭔지 알죠? 그 손해평가사 그러지. 2차는 그래서 이 자격증 해놓으면 한 달이면 돼. 한 달이면 합격하고 남아. 그러니까 2차는 10시 전까지. 학원이 그러니까 10%. 이게 시간이 아, 이거 상관없어. 이거는 네, 한 거기 달은 시간이 혼자서 있을 먹어야 거예요. 돼. 4시까지. 아,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시간이 2차는 그 내일까지니까 내일이면 2차는 오늘 그러면 그것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쓸 계좌. 거예요. 아, 왜요? 사도 사도 되고 되고. 그 계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책을 줘. 10만 5천 원. 거기서만 시험 집중해. 이제 20줄 선 근데 그걸 써봐야 돼. 한번 해봐야지 좀. 근데 그 쓰는 건 또 혼자서 해보면 별거 아닌데 원래 모르면 근데 되게 커지는 음. 게 써야지. 사고나 이게 누르면 그게 보여요. 그냥. 그대로 하면 그건 좋긴 한데. 그거를 내일은 아 이거 잘 모르면 검색어에 공모주라고 치면 지가 이게 알아서 떠요.